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이라 부르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진행했던 대북 송금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한 점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건태 의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태 의원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관련 이거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고생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그런데 또 그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도 뭐 잘 알고 있겠죠. 질의를 하는데 이 답변에서 김성태가 그분이라고 얘기는 하고 한때 영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속죄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협박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재명은 무관하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하긴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얘기해요. 이 자리에 비롯해서 제가 정말 존경했던 하고 정말로 제가 지지했던 분이 계셨는데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창피합니다. 사실은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저 평생 민주당 했던 사람입니다. 검사 압박한다고 그래서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압박의 수준이 예를 들어 혼자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제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도피 이화영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태국에 있을 때 창고 갔다 가면 범인도피 증거인멸 이거 잠깐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고 있네 이제. 그러니까 딱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명은 상관도 없는데 이 검찰놈들이 내 주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구속시켜 버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평생 죄송하고 쪽팔리고 창피하다.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박상용이 또는 검찰이 어떤 짓거리를 본인한테 해서 이래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또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렇죠. 변호사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변호사하고 상의 많이 했겠죠. 자기가 진술할 수 있는 부분만 진술하고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나왔겠죠.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은요 제가요 도박을 하면서 좀 땡겼는데요. 그거를 다른 범죄도 돌려준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못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네. 못 나온다고 했다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저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나름 높이 평가합니다. 저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 성에 안 차는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을 만한 진술을 안 해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 저 말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나름 평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거 크긴 큰 거지. 왜냐면 이제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 종편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국민의힘.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야, 김성태가 나와서 아니라잖아. 검찰이 조작 기소해가지고 옆에 사람 다 집어넣으니까 협박해서 그랬다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 얘기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김성태가 이제 잘 짜가지고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그렇죠. 저기 딱 얘기한 거다. 거기까지만 네.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예, 거야? 예, 예. 어쨌든 최소한도로 네. 이 법
그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거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 이후에 이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국힘이 이제 이거 꼬시려고 주가 조작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김승원 의원이 뭔 안 해요 안 하긴 지금 수사 다 받고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고 주가 조작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니까 그때 발끈해가지고 김승원 의원한테 막 들이대. 아니 뭐 내가 뭘 알아가지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김성태가? 그러면서 이제 주가 조작.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얘는 주가 조작이 이게 그 제대로 수사가 그렇죠. 되면 끝장나기 그건 때문에 끝장이죠. 이건 철저하게 방어를 할 것이다. 네.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방어 못 하시거든요. 포기하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안 했다고 그거요. 위증죄로 추가 구속 기소될 수 있어요. 진짜 변호사 누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바꾸는 걸 생각해 보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 이후에 네. 서영교 위원장도 위증일 텐데요라고 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예. 그래도 마지막에 나왔던 이유가 이게 또 이제 민주정부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쨌든 그 자기의 족적을 좀 흔적을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거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재판할 때 그렇게 쓸 거예요. 아니 내가 검찰한테 협박을 당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서 허위 진술한 거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 진술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네. 이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온 거를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응용을 하려고 할지는 저도 보여요. 그 정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나왔으면 아직 그거 방어 못 한다니까요. 화끈하게 그냥 이야기하세요. 오늘 3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 판결 나오면 그 판결만 싹 한번 읽어보시고 아 방어 못하겠구나 이 생각하시고 바꾸세요. 진짜. 최선은 선처를 바라는 겁니다. 이대로 네. 그냥 맞아요. 가잖아요. 네. 주가 조작, 배임 이런 거 자기 계열사들 갖다가 돈 밀어주고 이거 했던 것들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처벌받아야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선처라도 받고 싶으시면은 지금 생각 바꾸시고 뭐 거짓말하라고 그럽니까 민주정부가? 그렇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에 달렸다. 근데 오늘 그거 하나만으로 의미가 있다.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 그렇죠. 지사 예. 이재명 지사하고는 상관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없다. 본인 그거 입으로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네. 요거 크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자, 김성태 오늘 잠깐 좀 다룰게요. 잠깐만이라도. 일단 오늘 그 김성태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검찰의 수사 그 압박 있었느냐 질문 나오니까 그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거부터 한번 좀 먼저 들어보시죠. 저 혼자 데려다가 그냥 뭐 매일 때리고 뭐 칼로 찌른다고 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가족들, 저희 동료들 이런 17명 가까운 사람들 구속시키고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저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핀셋을 놓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희한하게 잘 알아가지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전부 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뭐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뭐 이화영 씨 컴퓨터 관련된 사람도 8명 구속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걸로 8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오늘 다른 건 이제 다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저 부분 자기 억울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부분 제가 뭐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예.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이번에 쌍방울이랑 KH그룹만큼 단기간 내에 대규모 검찰력이 동원돼서 탈탈 턴 사안은 없었습니다. 대검에서 파견까지 받으며 갔어. 예, 사실상 기업을 저렇게까지 수사한 사건은 없었고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쌍방울이나 KH그룹이 저 정도로 수사할 정도의 규모의 아니지. 영향력이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예. 예, 솔직히 말씀 좀 약간 사이즈 있는 중소기업 정도 수준인데 저 정도 수준의 기업을 저렇게 턴 거는 대한민국에서 없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김성태 회장 말한 것처럼 관련해서 임직원들이 뭐 17명 구속되고 예. 수사받은 뭐 그 임직원들은 수백 명에 달하고, 예, 저 부분은 팩트고요. 근데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판 관련된 사안이라서 지금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김성태 회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제가 뭐
저 어린 검사는 박상용 얘기하겠죠. 그렇지. 예, 어린 검사가 와서 뭐 압박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데 예. 예, 김성태 회장은 사실은 뭐 기업인이긴 하지만 뭐 굳이 이런 표현 쓸 필요는 없지만 한때 건달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죠. 예, 어. 건달이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저 상황을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뭐 나이브한 표현을 쓰면 내가 박상용처럼 81년생밖에 안 되는 피레미한테 당했어?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없는 예.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리고 내가 검찰한테 뭐 굴복해가지고 나 허위 진술했어? 예. 이런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읽힌다 이거지. 예, 얘기할 때도 나 혼자라면 상관없는데 우리 그룹이 다 당했어. 내 친인척, 내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내 부하들이 다 당했어. 피레미 검사한테. 예, 내가 이거는 참을 수 없어. 이거 나 때문에 내 그룹과 내 지인들이 당하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없었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놓고 보면 예. 지금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 속된 말로 쪽팔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그래도 협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협조를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자기의 그 명분이 네. 내가 겨누어서가 아니고 아니 협조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5월 17일 날 뭐 술을 마셨다는 거는 안 마셨다.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안 다 마셨다고 했어요. 전부 부인하고 있고 지금 김성태 회장이 유일하게 그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예. 사실 이재명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 먼저 오늘 예. 증인 한번 좀 증언 좀 들어볼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재명은 관련 없다.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진술을 했어요.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실명을 거론하는 건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 재판에 관련된 거는 향후에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하고는 상관 있지만 이재명하고는 상관없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 논의가 저렇게 진행되면 안 돼요. 예, 죄송하지만 저 논의를 할 때 이건태 의원도 예. 저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 부분은 기계적으로 이재명과 이화영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었어요. 근데 저거 그냥 이재명 부분만 툭 잘라내버린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화영이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화영하고 했다 이 꼴이 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는 지금 자신이 했던 진술을 전부 다 번복하지 못하니까 지금 가장 무거운 부분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부분만 떨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사실 저렇게 하면 문제 안 풀립니다. 안 풀린다. 예. 그리고 이거를 추궁으로 하고 할 때도 사실은 너 뭐 이재명만 잘라낸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화영이 모든 권력 다 갖고 있고 이재명과 상관없이 이화영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협조한 거야? 이렇게 추궁하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재명만 딱 잘라낸 거에 만족하고 나서 그래 잘했어 이재명은 상관없는 거지 이화영은 모르겠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어차피 김성태는 그렇겠네. 자기 주가 조작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기에 나와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족한데 어찌됐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것만 잘라내겠다는 시도도 보여요. 저도. 일단 본인이 예. 근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저도 완전 보면은 동의합니다. 고민하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술 파티는 뭐 영수증도 나왔고 한 게 거의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본인이 또 인정을 해버리면 과거에 말했던 것들이 다 위증이 또 돼버리는. 그래서 또 추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점. 그렇지.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박상용이랑 모르는 어린 검사들한테 내가 굴복을 해가지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건달로서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쪽팔려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가장 지금 약한 고리가 지금 위험한 고리가 김성태나 박용철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강하게 부인했어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요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슨 주가 조작이라 하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태국에서 온 뒤로 저는 주가장이라 조사 자체를 받은 게 없습니다. 무슨 검찰이 저를 뭐 봐줬다 그렇게 주장들 하시는데 악나는 검사들이 저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 구속시킨 사람들이 뭘 봐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말투가 확 바뀌었죠. 저거보다 뒤에는 더 격앙돼서 말했어. 아니 근데 저 이야기를 할 때는 말투가 뒷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속에서 내려옵니다. 저 부분은 좀 핵심적인 게 사실 연어술 파티보다 센 연어술 파티야 인정을 하더라도 그냥 위증죄 처벌받는데 그건 형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예. 저거를 인정해버리면 그 리오남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걸 한번 해서 만약에 주가 조작으로 새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요. 김건희 도이치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도 안 되죠. 김건희는 10년 전이에요. 심지어는 법이 바뀌기 전이에요. 근데 김성태는 자본시장법이 훨씬 강화된 이후의 일이란 말이죠. 이건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게... 가장 지금 김성태나 방용철 입장에서는 그게 기소가 돼 버려서 정말 재판을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한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이 생각일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너무 크죠. 네,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죠. 지금은 들어갔다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주가 조작이 들어갔다 나와 버리면 10년 뒤에 거지 돼서 나와요.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 김성태의 주가 조정은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엑시트 하기 전에 저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엑시트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김성태의 주요 포인트는 내가 주식 한 주라도 팔았냐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얘기는 할 때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로 별도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이치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주주는 원래 주가 조작에서 자기가 팔거나 하지는 못해요. 다 그래서 차명으로 하지. 권오수도 그래서 우리가 차명으로 저수지가 있을 거라고 판단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김성태도 당연히 본인이 팔지는 않지. 김성태 건은 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이거 두 부분으로 나뉘면 대북송금 이전에 주가 조작 부분들이 있어요. 계열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북송금 이후 부분은 이제 나노스라는 회사를 통한 주가 주식인데 나노스는 좀 독특합니다. 대주주 비율이 80-90%가 돼요. 80-90%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엑시트를 통한 직접적인 어떤 행동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니 뭐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건희는 지금 이득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감형이 되는데 그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고 지금은 개정이 돼서 이익과 상관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 얘기는 30년 이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그 김성태 관련해서도 준비를 한 게 많았어요. 오늘 김성태가 굉장히 좀 막 격앙돼서 막 아까 주가 조작도 저보다 훨씬 더 격앙돼서 막 구체적인 증거를 사실 들이대니까 막 격앙돼서 막 그 고함을 지르더라고 막 그런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골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명태균건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안을 바라볼 때 이거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거 전제로 까놓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김성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성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희도 뭐 대충 짐작을 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김성태가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다 밝히는 게 가장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피해 나갈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맞습니다. 방법일 것 같은데